안녕하세요. 미디어 믹스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나는 동영상에 뭐 1억, SNS에 1억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광고 전략을 구성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성했을 때 그에 맞는 캠페인 스트럭처 혹은 광고 전략에 필수적으로 붙는 것이 바로 미디어 믹스입니다. 미디어 믹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광고 집행을 할지를 계획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들으신 여러 개의 수업 중에서 고객 여정의 흐름에 기반해서 미디어 믹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미디어 믹스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효과적으로 광고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발굴해내고 이 채널에 맞는 예산을 배분하고 또 이 예산에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을 예측하는 것이 미디어 믹스다라고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 믹스에 들어갈 수 있는 미디어 채널들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광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채널 전략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홍보를 공부하시거나 혹은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미디어의 유형은 종류, 동영상 이런 것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관리의 주체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에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개념인데요. 첫 번째가 내가 돈을 지불하는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두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미디어, 온드 미디어. 세 번째,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료로 얻은 것이 아니라 대중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주는 바이럴 활동 같은 것들을 언드 미디어라고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광고 매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대상에게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 광고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체 행위가 이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드 미디어의 종류는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페이드 미디어로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광고들이 있고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 광고, 그리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리어드 광고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디어 채널을 뜻하는 용어이고요. 예전에는 홈페이지, 그리고 현재에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들이 온드미디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메일이나 커뮤니티를 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또한 온드미디어다라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드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미디어를 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커뮤니티 혹은 체험단, 인플루언서 등 다양하게 컨텐츠를 활용을 하는 바이럴 활동을 뜻하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언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보이스가 아니라 고객의 보이스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강점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믹스의 전략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메시지와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타겟 어디언스와 미디어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맞춰서 광고 예산을 분배한 다음에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조정을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디지털 광고는 뭐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를 조합을 해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에 비해 굉장히 이 믹스의 자율성과 자유도가 높다라는 것을 저는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믹스는 보통은 온드 미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언드 미디어와 페이드 미디어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뭐 정해진 광고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미디어 랩사에서 많이 이제 제안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꼭 따라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보통 광고 대행사에 있는 A들이 미디어 랩사에 미디어 믹스 요청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미디어 믹스 해주세요. 예산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예산에 맞는 미디어 믹스를 짜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그거는 좀 잘못된 미디어 믹스 요청 방법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사실 제작 부서, 기획부서와 미디어 솔루션 부서가 유기적으로 함께 협업을 해서 하나의 마케팅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자, 즉 AE가 어느 정도의 미디어의 지식을 가지고 미디어 랩사에 이런 전략과 이런 분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기획자 혹은 AE가 캠페인 진행 시 미디어 믹스 요청을 할 때 염두에 두고 고려해 주시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캠페인의 목적인데요.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주가 원하는 이 캠페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목적은 RFP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통은 RFP에 인지도를 제고하고 싶습니다가 첫 번째에 쓰였을 때 보통은 브랜딩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라는 내용이고 조금 더 세일즈와 전환에 기여하는 마케팅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전환 목표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캠페인의 목적을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우리의 코어 타겟이 누구인가,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핵심 타겟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2030 여성이 이 브랜드의 기존 타겟인가 아닌가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브랜드가 원하는 코어 타겟과 서브 타겟을 기재하시고 이 코어 타겟과 서브 타겟이 기존의 고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설명드렸던 2030 여성을 코어 타겟으로 삼고 싶으시고 이 기존의 코어 타겟 또한 동일하게 2030 여성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어 타겟에게 리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경쟁사의 현황입니다. 동일 제품군 내에서 경쟁사의 광고 물량까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어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고객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정도를 정성적으로 리서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띄워놓고 싶다라든지 혹은 이 정도 수준을 우리도 가져가고 싶다. 이거는 피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의 코멘트를 같이 랩사에 전달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통으로 우리의 예산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1번의 항목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캠페인은 브랜딩 위주이기 때문에 브랜딩 6, 퍼포먼스 4 정도의 비율로 가고 싶습니다.
정도의 코멘트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광고주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원하시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성과 지표에 대한 것도 꼭 말을 해야 되는데요. 광고주가 어떤 지표를 가장 큰 성과 지표로 삼고 계신지를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높은 효율을 도출해 달라라는 요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캠페인의 컨셉이라든지 뭐 핵심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디어 랩사의 이 미디어 믹스 요청 시에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었다면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전달을 했을 때 미디어 랩사에서 이 캠페인은 동영상 중심이니 동영상에 이 정도의 포션을 배분하겠습니다. 라든지 이 캠페인은 아무래도 전환 광고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DA라든지 키워드 광고에 조금 더 많은 포션을 넣는 게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미디어 믹스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내용은 실제로 미디어 믹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문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통은 한 두세 시트, 꼭 많게는 4개의 시트까지 미디어 믹스가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은 첫 페이지에는 서머리가 오게 됩니다. 서머리를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총 예산, 두 번째는 예산에 따른 미디어의 가짓수와 이 미디어마다 배당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디어 믹스를 같이 보시면요. 앞서 보여드렸던 서머리에 있던 미디어의 분류들, 종류들, 그리고 미디어 안에서도 상품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진행할 것이고, 디바이스는 PC와 모바일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기간과 예상되는 노출, 그리고 수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광고 상품마다 우리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지가 주요하게 보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기타 사항들에서 유효 클릭이라든지 유효 조회 같은 것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 정도는 광고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숙지하면은 좋은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지면 확장형인지 피드 올리인지 이런 것들도 기타 사항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예상 수치 파트를 보시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클릭을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CPC를 보는 게 아니라 CPM을 보시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에 맞춰서, 이 성과 지표를 확인을 하시고 또 이 단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조금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은 캠페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서머리에서 이 동영상을 트는 매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배분되어 있는지 적정하게 잘 배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IMC 캠페인을 하는데 너무 동영상의 90% 이상의 매체 비용이 배분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고, 이제 남은 것들은 타겟팅에 대한 정보와 잠재 고객을 어떤 사람들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관심사와 데모 타겟팅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광고주의 니즈에 잘 맞추어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 성과형 같은 경우도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네이버 성과형 광고에
관심사 타겟팅이 적합하게 들어갔는지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잠재 고객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 잠재 고객 리스트를 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잠재 고객을 하이라이트해서 주시는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생각한 잠재 고객이 맞게 하이라이팅이 됐는지까지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광고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디지털 광고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채널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또 너무 많은 컨텐츠를 또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선택과 집중이 흐트러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믹스가 바로 그 기준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중간에 광고 예산의 잦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컨텐츠나 소재의 교체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 멘탈이 흔들리시기보다는 우리가 최초로 정했던 미디어 믹스상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삼아서 막아낼 건 막고 또 변경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변경하고 추가해 가면서 캠페인을 운영하시면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